3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운 김옥자 씨.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 측 어머님이세요? 어? 여기 없으시네요.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앉아서 편히 계세요. 가족 사진에서도 식순표에서도 모두 빠진 김옥자 씨.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예약해뒀어요. 인지검사요. 과연 며느리와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숨기고 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0년간 참기만 했던 어머니가 마침내 선택한 놀라운 반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옥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세고요. 남부시장 안쪽 구석진 곳에서 30년 넘게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 준호를 키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뜨거운 국물 앞에서 서 있는 게 제 일상이었죠. 힘들어도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35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익산 남부시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국밥집. 옥잔의 식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립니다. 이곳에서 68세 김옥자 씨는 30년 넘게 국밥 한 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옥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쇠고기를 고르고 저녁 9시까지 뜨거운 국물 앞에서 서 있던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단 하나뿐인 아들 박준호를 키워냈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여보가 사고를 당했대요. 그 전화 한 통으로 옥자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옥자는 어린 준호를 꽉 껴안고 울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옥자의 목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호를 잘 키우는 것,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호가 물어볼 때마다 옥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준호 지켜보고 계셔. 국밥집 마룻바닥에서 첫걸음을 뗀 준호. 엄마가 끓인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옥자는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준호가 웃으면 세상 모든 힘이 났거든요. 엄마, 국밥 냄새 진짜 좋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더 바빠졌습니다. 국밥집 일만으로는 학비가 부족했거든요. 저녁이면 시장 통닭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준호가 서운해할 때마다 옥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돈 걱정을 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드디어 대학 입시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옥자는 매일 절에 가서 빌었어요. 제발 우리 준호만큼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준호가 뛰어와서 안겼을 때 옥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어요. 정말이야? 정말 붙었어? 응. 그리고 엄마,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어. 등록금 안 내도 돼. 그 순간 옥자는 마당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키웠지? 우리 준호 정말 잘 키웠지? 대학 4년 동안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국밥집에 와서 도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 아들을 보면서 옥자는 흐뭇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게. 그럼 엄마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준호의 말에 옥자는 웃었습니다.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드디어 졸업할 때가 왔습니다. 준호는 정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가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준호가 내민 건 10만 원짜리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첫 월급이야. 엄마가 써. 옥자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구나. 몇 달 후 준호는 또 다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국밥집 유리문을 새로 달아준 거였어요. 엄마, 문 열고 닫을 때마다 덜컹거려서 마음에 걸렸어. 이런 걸 언제 주문했어? 몰래 했지.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날 밤 옥자는 혼자 술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상을 차리고 잔을 올렸어요. 여보, 우리 준호 정말 잘 컸어. 이제 엄마 생각도 하고. 세월이 흘러 준호는 35세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익산에 내려와서 국밥도 먹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옥자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결혼식장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며느리라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언제 데려와서 보여줄 거야?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같이 데려올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옥자는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며느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예쁜 여자와 함께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라고 해요.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포도 한 상자를 내밀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런 것까지 왜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 건데.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옥자는 서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했어요.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서연이 수줍게 물었을 때 옥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불러줘. 엄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준호 오빠가 맨날 자랑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유튜브에서 뷰티 채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구독자도 꽤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 일을 하는구나. 옥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행복해 보였고 준호도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좀 예민한 편이야.
너무 시장 얘기나 그런 건 하지 마. 옥자의 웃음이 순간 굳었습니다. 시장 얘기가 왜? 아니야, 그냥 첫 만남이니까 조심스럽게 하자는 뜻이야. 뭔가 이상했지만 옥자는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은 옥자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균열이 나중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결혼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자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신도 시어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연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처음에는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배려해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자꾸 듣다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서연아, 엄마도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해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옥자는 무언가 벽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예식장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옥자는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내 이름은 왜 없니? 계약서 어디에도 신랑 어머니 이름은 없었어요. 신부 어머니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긁었습니다. 아, 그거? 요즘엔 그런 거 따로 안 넣어. 그냥 간소하게 하기로 했거든. 그래도 이상하네.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데? 엄마,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옥자의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빠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하객 명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니, 하객은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시장 사람들이랑 친구들 부르면 한 50명 정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쪽이 워낙 많아서요. 어머니는 10명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순간 옥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10명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희 쪽이 100명이 넘어서요. 예식장 규모상 어쩔 수 없어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시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는 웨딩 스튜디오 촬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웨딩 스튜디오 촬영이에요. 그래, 엄마도 같이 가면 되지? 서연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오시지 말고 나중에 스냅 사진으로 따로 찍으시는 건 어떠세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요? 가족 사진인데 엄마는 왜 빠져야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요. 신부 중심으로 찍고 나중에 따로 찍는 게 더 예뻐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자꾸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준호는 가는 거죠? 네, 신랑 신부 중심으로 찍어야 하니까요. 스튜디오 촬영 날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옥자는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준호야, 사진 잘 찍었어? 응, 잘 찍었어. 엄마도 사진 보고 싶은데 언제 보여줄 거야? 아, 사진 아직 안 나왔어. 나온 대로 보내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사진은 오지 않았어요. 옥자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사진은 언제 나와? 아, 맞다. 깜빡했네. 나중에 보내줄게.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진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옥자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이야? 옥자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야, 혹시 엄마가 뭘 잘못했니?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요즘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서연이가 좀 예민해해서 그래. 뭘 예민해? 그냥 엄마가 너무 티나게 시장에서 일하시는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옥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일이 창피해? 그런 게 아니야, 엄마. 그냥 웨딩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지.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알겠어. 그날 밤 옥자는 국밥을 끓이다가 울었습니다. 국물이 짜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며칠 후 한복을 맞추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연 어머니 최명애 씨도 함께 갔어요. 명희는 디자이너 한복샵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가요? 디자이너가 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명희가 먼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시장 다니시니까 편한 스타일 좋아하시죠? 옥자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또 시장 얘기였어요. 저도 예쁜 걸로 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다만 나이에 맞는 단정한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옥자는 수수한 한복을 골라야 했습니다. 옆에서 명희가 화려한 한복을 입어보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서연이 식순표를 가져왔습니다. 옥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순표에는 서연 아버지가 축사, 서연 삼촌이 사회, 서연 어머니는 포토월 리셉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는 별세라고 적혀 있었지만 옥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이름은 왜 없어? 어머니 이름이요? 어디요? 서연이 식순표를 다시 봤습니다. 아, 맞다. 깜빡했네요. 나중에 추가할게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옥자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목까지 다 해드릴게요. 내 목? 네, 그냥 앉아서 편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서 옥자는 다른 뜻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세요. 옥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준호와 통화했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준호야, 이 결혼식이 너희 둘만의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 아빠도 못 온 결혼식인데 나마저 빠지면 도대체 난 뭐가 되는 거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많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이번만 좀 이해해줘. 옥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결혼식에 정말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옥자의 마음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옥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으면서 옥자는 떨렸습니다. 반년 전에 맞춰둔 연분홍 치마에 회색 저고리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예뻤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손톱에는 투명 매니큐어까지 발랐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멋진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 시장 친구 정숙자가 옥자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 옥자야. 오늘 정말 여왕 같다. 정말? 너무 오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예뻐. 준호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 한마디가 옥자에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고마웠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옥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신랑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리셉션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측 어머님이세요? 직원이 명단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여기 없으시네요. 혹시 이름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순간 옥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김옥자인데요. 직원이 다시 한번 명단을 봤지만 옥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곳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서연 어머님 VIP 대기실, 포토월, 리셉션 전담. 죄송합니다. 일반 하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옥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안내해 주세요. 직원이 옥자를 안내한 자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바로 옆도 아니고 양가 가족석도 아니었어요. 복도 중간에 끼워 넣은 구석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앉을 자리야? 한쪽에서는 서연 어머니 명의가 전용 화장실을 쓰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팀 2명이 따라다니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계속 포토월에서 명의를 찍고 있었어요. 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랑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외쳤을 때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순서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옥자를 막았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이건 우리 집 단체 사진이에요. 네. 나중에 따로 찍어요. 지금은 신부 가족들만 찍는 거예요. 옥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보더니 말도 없이 뒤로 물러났어요. 포토월 위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하나 되는 순간. 하지만 옥자는 거기에 없었어요. 옥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옥자는 뒤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서연 아버지의 축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서연이는 늘 배려 많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옥자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옥자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돌아가는 하객들이 한복 입은 옥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숙자가 뒤따라 나와서 물었어요. 옥자야, 너 괜찮아?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어. 손에 든 꽃다발은 이미 시들어 있었어요. 옥자의 마음도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진 후 대기실 TV에서 뭔가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결혼식 영상 미리 보기였습니다. 우리의 첫 시작, 양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두 사람. 화면에는 서연 부모만 나왔어요. 옥자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옥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괜찮아? 저녁에 갈게.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옥자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엄마, 결혼식 때 고생 많았지. 그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웃으며 말했지만 곧 진짜 용건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 서연이 집에서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신혼집 전세 자금이 좀 부족해졌대.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옥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예단이랑 식비는 엄마가 다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서연이 쪽 상황이 안 좋아졌대. 옥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결혼식은 자신의 돈으로 치르고도 아직 더 이용하려 한다는 거려. 준호야, 엄마 돈으로 식장 계약한 그 통장 기억하지? 응, 왜? 거기 돈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근데 그거 너한테 넘길 생각은 없으니까 알아둬.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한테 손 내미는 것도 어려운 거 알잖아. 서연이 요즘 유튜브 뷰도 줄고 광고도 끊기고. 그래, 그럼 더욱 이해하겠네. 옥자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결혼식 비용 총 지출 내역이야. 너희 둘 이름으로 나간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명이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혹시라도 서연이가 나를 또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나는 이번에는 증거로 말할 거야. 그때 준호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자기야. 응,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야. 아니, 괜찮아. 옥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운한 게 아니야. 이건 모욕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돈으로만 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옥자는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기 시작했어요. CCTV도 설치했습니다. 서연 쪽에서 다시 무슨 말을 해와도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며칠 후 서연 어머니 명희가 옥자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돈끼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명희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광고도 2건이나 취소됐고요. 저희도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좀 협조해 주세요. 옥자는 명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미지라는 게 사람 하나를 지우고 얻는 거라면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아요. 그게 덜 부끄러우니까요. 명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며칠 후 점심 장사를 끝낸 옥자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서연과 함께 예고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서연은 해맑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웃음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테이블에 꺼낸 건 공증 서류 뭉치였어요. 어머님, 이건 그냥 확인용 서류예요. 뭘 확인하는 건데? 앞으로 재산 분쟁 같은 게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순간 옥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흐릿해 보여? 준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요즘 다들 미리 정리해도 그걸 왜 지금 얘기해? 결혼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냐? 서연은 끝까지 예의 바른 말투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어머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요. 다만 요즘 건망증 같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옥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더 들으면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날부터 옥자의 진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과 준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오는 대신 문자로만 연락해 왔어요. 어머님, 지난번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은행 계좌 정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매일 오는 문자들이었습니다.
점점 더 옥자를 감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옆 가게 정숙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옥자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정숙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옥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 너 치매기가 있어서 아들이 후견인 붙이려 한다는 소문이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서연이 쪽 사람들이 다른 상인들한테 말하고 다닌대. 옥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낯선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이 카메라 누가 설치한 거예요? 아, 그거요? 댁 며느리 서연 씨가 요청하셨어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위험할까 봐서요. 내 동의도 없이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옥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카메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까지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 예약해뒀어요. 무슨 병원? 인지검사요. 그냥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연이 의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저희도 안심되고요. 그 순간 옥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 중이야.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대화 녹음되고 있어.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옥자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넌 지금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려는 거야. 정신질환자 프레임 씌워서 제3명에 넘기려는 거 맞지?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서 너랑 준호랑 통화한 것도 다 녹음됐어. 내가 영상에서 빠진 이유도 계좌 정리 요구한 것도 그리고 저 CCTV 설치한 것도 내 동의 없이 한 불법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서연 씨, 우리 옥자가 만만해 보여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변호사랑도 이미 얘기 다 끝났고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녹취록, 문자 캡처, 계좌이체 내역, CCTV 설치 요청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 재산 강요, 사기 미수 다 성립돼요. 옥자의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이 지금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 그게 무서워해야 하는 건 서연이가 아니라 내가 아니냐? 엄마, 그게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옥자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지. 내가 아빠 없이 너 키우느라 국밥 몇 그릇을 팔았는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넌 엄마를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지. 준호가 옥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할게. 정리? 너희가 결혼식 영상에서 날 자른 거 정리했어? 사람 취급도 안 한 거 해명했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다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서연이 눈치 보느라 바보 같았어. 그래, 이제 내가 바보 같았다는 걸 알았으면 그 바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책임져야지. 옥자는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1차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준호와 서연.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연은 진한 화장으로 표정을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법정에 울려 퍼진 녹취 내용은 모든 걸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브랜딩에는 그 이미지가 안 맞아서요. 영상의 시어머니 분량은 조금만. 엄마 정신 좀 흐릿하신 것 같다고 서연이가. 판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이건 명백한 정신적 폭력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모욕과 부당한 경제적 요구가 확인됐습니다. 정숙자가 증인석에 나와서 말했어요. 그날 저도 결혼식에 갔어요. 옥자가 어디 앉았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다들 신랑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죠. 그리고 CCTV 건은요. 아파트 경비가 그랬어요. 서연 씨가 혹시 치매 오신 것 같다고 했다고요. 법정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피고인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엄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냥 요즘 트렌드를 따른 것뿐이에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가족 내 구조적 무시와 배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유튜브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 영상 삭제녀. 브랜딩 인간부터 다시 해라. 어머니 이용해서 결혼식 치르고 버린 거냐? 광고주들이 하나둘 손을 뗐습니다. 협찬 브랜드들도 해명을 요구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옥자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후련해요. 고소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밥집은 여전히 아침 6시면 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옥자의 표정은 전보다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손님들이 말해줍니다. 사장님, 그 며느리 이야기 저희 딸도 봤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 당했었거든요. 준호는 지방 발령을 받고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얼마 전 조용히 찾아왔어요. 엄마,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 하시는 거 저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옥자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 용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 서연도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진심 어린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옥자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 절대로 참지만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대는 끝났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우지 마세요. 존중은 나이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댁 갈등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옥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한 사람의 존재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옥자 씨가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